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도 내 안정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죠. 강원도 일자리재단의 박광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광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주시고 애쓰시는 근로자, 기업, 소상공인, 취업비생들, 도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일자리재단 초청해 주시고 저희 재단과 사업들을 도민들께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CBS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저희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강원도 일자리재단 잠깐 살짝 느낌도 오고 하긴 하지만 이런 곳이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재단은 2020년 5월 13일에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네. 2010년 7월 1일 초대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네. 설립 목적을 보면 도가 일자리를 책임지자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에 기업과 구직자의 책임과 시장 원리에 일자리를 맡겼다면 이번에는 취업 희망자 전수를 등록 관리해서 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및 알선 이런 기능을 하려면 지금까지 분산된 일자리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좀 서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재단은 강원도가 이제 설립한 일자리 전문기관이고 일자리 대표기관입니다. 저는 출범한 지가 한 1년 8개월 됐는데 연수로 한 3년 차가 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취업 능력 및 역량 개발 등 일자리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취업 알선을 위해서 구직자들에게 취업 상담과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연습, 취업에서 사후 관리까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과 취업 창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년 재취업 교육이나 취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 우수 인력 의지 유출 방지와 고용 안정, 근로자 복지 혜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든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 내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를 좀 짚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강원도 내 일자리 현황은 좀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개수는 이제 부족하고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일자리 비중도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고 제조나 생산업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시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아 고용직의 질이 중국적으로 좀 하위권에 좀 속하고 있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고 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좀 아니군요.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이라는 총량 개념과 일자리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 취업자가 84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2020년에 같은 기간에 80여 만에 감소를 했고 21년 10월에는 84만 명으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좀 좋아진 것 아닌가요? 숫자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보다는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자리 질을 보면 이제 악화된 상황인데 20대, 50대 청년이나 중장년 일자리가 코로나19 전보다 한 3만 자리가 감소가 됐고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한 2만 명, 임시 근로자는 좀 늘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14,000명이 늘었고 일용 근로자가 7,000명이 늘었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자영업자나 그리고 청중장년층의 일자리들이 좀 감소를 했고 약간 임시나 또 일용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해서 좀 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그 일자리 시장이 만드는 부분들이 네. 종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재정적인 일자리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네. 시기 상황에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거 관련해서는 또 일자리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구조를요. 네. 예, 예. 저기 저 산업 구조를 보면 이제 2010년도 보면 서비스 비중이 이제 72.6%가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건설 비중은 높긴 하지만 건설 비중은 이제 정부 투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공공 부분의 유지의 그 서비스업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생산 서비스업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네. 바꿀 것이냐. 네.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일자리 수요는 그 산업 생산에 수반되는 파생적인 요인이고 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데 하고 육성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해서 그 일시적인 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일자리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산업 구조를 좀 재편하고 네.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아예 구조를 바꾸는 것이 좀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아까 이렇게 다양한 우리 일자리 재단이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강원도는 지금 연령별로 또 성별과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먼저 조금 이 농산어촌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좀 사업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사실 그 농산어촌에 대해서 인력 지원 사업은 이제 지금 아직은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하고 있고, 예. 네. 그렇지만 그 인력 지원 사업의 재단은 현재 산업구조 농산어촌 구분 없이 재단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산어촌이라 한 분야를 단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포괄적인 틀에서 도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 인력은 현재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국내 수급 인력과 외국의 인력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이 그 외국의 인력들을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 네. 근로자들을 네. 지원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여기에만 맡길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 재단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돈의 그 환경의 특성에 맞는 맞춤의 그 일자리를 지원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재단에서도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에는 한번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지난달 2월에 네. 발표된 자료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도내 청년 여성 절반가량이 일자리를 위해서 지역 이탈 의향을 보인다. 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성 일자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는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여성 일자리 좀 시원한 걸 좀 보면 네. 그 22년 1월 달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자가 도내에 72만 4천 명인데 여기에 여성이 32만 8천 명으로서 45.4%입니다. 실업자는 4만 9천 명 중에 여성이 그 3만 명으로서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군요. 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네. 여기까지는 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의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단절 여성이 여기 또 한 3만 5천 명이 계셔서 네. 이 부분까지 하면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성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사업들을 좀 집중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기능을 좀 강화해주자. 강화해서 18개 시군에서 모든 분들이 같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성 창업자를 많이 발굴을 하고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드는 역할을 좀 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네. 여기에 그 태백, 속초, 홍천이 사실은 여기에 고용센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네. 지역당 한 50명씩 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력단절을 사실은 그 사후적인 측면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방을 하고 고용 유지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또 한 축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청년 여성들의 진로 교육이나 가족 친화 인증 컨설팅이나 뭐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이런 걸 좀 전개를 좀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 구직 활동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직 여성에게 50만 원에서 6개월 동안 300만 원 지원 제도도 재정적인 지원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구직 여성들이 또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네. 이렇게 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 은퇴를 하시고도 계속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도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나요? 예, 지금은 보면 60, 70대 돼야 지금 굉장히 네.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아, 이제는 젊은 층이죠. 이분들은 그렇죠. 많은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될 층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 안정망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네. 기업에서는 이제 채용 가능 인력이 부족하다.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다. 네. 이런 이제 호소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 못해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계층의 지속적인 사회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이제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그 노인, 그 시니어 어르신 맞춤 정책을 해서 60+ 교육센터라고 네. 이걸 이제 수탁 사업을 좀 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서 자격 취득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한 4개 정도 분야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의 또 일자리를 찾고 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요거 플러스해서 네. 이게 중장년, 이게 신중년이라 그랬죠. 그 30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 대선 그 재척 교육을 특화 교육을 이번에 좀 새롭게 좀 실시를 해서 네. 인력도 양성을 하고 취업도 좀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좀 맞췄던 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나 바이오나 이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도내에 많이 좀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내. 네. 이분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이분들이 거기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존의 역량들을 플러스시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한 150명 정도로 해서 목표로 해서 네.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신중년들이 또 지역의 특화 산업과 또 이렇게 함께해서 네. 또 이렇게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교육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저는 또 청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는 뭐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뭐 대선 공약들에도 나와 있고 한데 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으실 것 같은데 청년들에 대한 고민은 네.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 청년 하면 보통 18세에서 39세. 네. 근데 도내에 보면 한 24에서 한 2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 한 37만 8만 이 정도 되는데 네. 그 사실은 이 인력 유출에 관한 부분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청년들이 빠져나가는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고용 악화되고 네. 경제 선순환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보니까 네.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63.9%에서 60.5%로 또 감소하고 있고 네. 30대 경제활동 참가율도 보면 78.5%에서 76.5%로 또 감소했습니다. 그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큰 폭 하락은 없는데 중요한 것이 20, 30대에서 많이 그 참가율이 줄어들고 있더라. 아, 다른 데는 부분입니다. 괜찮은데 예. 여기서만 줄어들고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대학 졸업자를 보면 강원 지역 이제 유치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강원 지역 대졸자 신규 취업의 한 58%는 강원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데 네. 나머지 42%는 타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강원 지역 대졸자 60.9%는 강원 지역 외로 유출하고 있다. 하는 이제 충격적인 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뭔가를 이거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역 정착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지적지역과 구직 활동하고 여기에 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그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사업과 여기는 한 65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 구직 촉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그 부분을 같이 간다.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청년 역량 강화와 정주 여건 조성, 달성 지원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을 하면서 금년도부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주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500명 정도에서 그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청년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해서 여기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비취업 청년의 5인 이상 법인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 한 팀당 한 800만 원 정도에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고민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매주 자기 소개서, 면접 컨설팅, 뭐 MBTI 등 취업 준비에 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주 한 2회 정도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아울러서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지역 정착의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청년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인식 개선을 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청년들을 위한 지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제가 봐도 많은데 잘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강원 지역 외로 좀 유출되는 일들이 많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좋은 서비스들이 많은데 아직 이 일자리 재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저희 그 전국에 보면 재단이 한 6개가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대단이 강원도를 비롯해서 5개 시도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 그 중에 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 저희 재단은 그 중앙로에 IBK 기업원의 4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온라인 상담이나 실시간 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라든지 지원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 창구 기능을 또 하고 있고 구인 구직 창업 분야 등 대상자별로 정보를 좀 세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그 서비스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18세 64세 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씩 최대 3회 그 지급하는 강원 취준 챌린지 면접 활동비 지원이라 해서 이 부분을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필요에 따라서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도 해주고 이분이 또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면접 의상도 지원을 해주고. 이게 참 좋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이잡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영상도 촬영을 해주고 해서 이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또 면접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많이 활용하는 게 SNS거든요.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등 이런 데 가시면 우리 재단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여기에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것들이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또 활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드려야 돼서 그 일자리 안심공제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근로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면 정규 여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좀 한 축으로 좀 적용이
정착이 되면은 네. 또 청년들이 또 저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이제 이런 데서 그 출발을 해서 그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하는 게 그 일자리 정보망 내에서 하는 게 레고랜드 전용 채용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그 채용 일환으로서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IT 여성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당면해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 혹시 좋아하시는 곡이나 함께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하나 추천을 해주시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이제 코로나19라든지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MZ 세대들은 이제 모를 수 있는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한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 하는 이 노래. 네. 근데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 투자자들이 강원도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강원도님께서 이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덧 겨울이 지나서 이제 생동하는 봄이 오고 있거든요. 도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 곡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마 들으면 딱 바로 와닿는 노래이기 때문에 바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강원도 일자리재단 박광용 대표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